애플이 뉴 아이팟 터치 7세대 모델을 소리 소문 없이 미국 시간 5월 28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지난 3월부터는 특별 행사에서 소개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파워비치 프로를 시작으로 새로 나온 제품들이 이제는 애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 전례 없는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왜 뜬금없이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은 추억의 mp3 기기라 불리는 뉴 아이팟 터치를 출시했을까요? 오늘은 7세대 뉴 아이팟 터치 소개와 출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 아이팟 터치 출시에 관한 저의 소견은 지난 3월 15일 업로드한 영상 애플의 3월 25일 공식 행사와 에어팟2 출시 가능성 영상을 통해서 뉴 아이팟 터치 등장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행사 직후에 제품이 소개가 되지 않아서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분석과 예측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던 영상이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앞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3만 명이나 계시니 더욱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대 뉴 아이팟 터치 스펙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무려 4년 전에 출시한 뉴 아이팟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색상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실버, 핑크, 블루, 레드로 색상 종류와 톤도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팟 터치 캐치프레이즈는 Fun at Full Speed입니다. 애플 코리아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재미를 향한 파워 질주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속도에 관한 점을 부각한 만큼 아이팟 터치는 A10 퓨전 칩을 장착하였습니다. A10 퓨전 칩은 TSMC 16 나노 공정 듀얼 클러스터로 설계 제조가 되어서 바로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에 장착된 핵심 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2015년에 아이팟 터치에 적용된 A8 칩과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 2배 더 빠른 처리 속도, 최대 3배 더 향상된 그래픽 처리 속도로 기존 A8로 버벅거리던 웬만한 3D AR 게임 등을 이제는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팟 터치는 iOS 12의 기본 O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10 퓨전 칩이라면 웹사이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룹 페이스 아이디도 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WWDC에서 소개될 예정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iOS 13의 업그레이드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폰 7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7부터 사라진 3.5mm 이어폰 단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기존 16, 32, 64, 128GB에서 32, 128, 256으로 대용량의 256GB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32GB가 199달러, 한국 가격은 265,000원, 128GB가 299달러, 405,000원, 256GB가 399달러, 545,000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폰과 큰 차이점이라면 핸드폰 모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데요. 2019년 와이파이 보급률은 2015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실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그만큼 용이해졌기 때문에 2015년에 구매해서 인터넷 접속을 아쉬워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한 메리트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폰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왜 4년이나 지난 지금 외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뉴 아이팟 터치를 출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은 주력 사업이 이제는 서비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품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바로 애플 뮤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A10 칩을 써서 게임하기가 수월해졌다는 것, 애플 아케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AR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지만 iOS가 작동하는 기기가 있어야 더 높은 보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3월의 행사에서 만일 하드웨어가 보여진다면 가격대가 가장 저렴하면서 iOS를 사용해서 애플의 콘텐츠 소비를 연결해줄 뉴 아이팟 터치의 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미 14억대의 높은 애플 기기 보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중저가 정책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의 고조로 인한 중국의 판매 급감과 떠오르는 인도 시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쿡은 2017년 인도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도 시장의 진출의 의미와 시장에 쌓여있는 난제들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팀 쿡은 인도의 비교적 낮은 기본 통신 인프라와 같은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인도 시장을 배우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 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인도에 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애플의 인도 성적은 최하위였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 제조사별 판매 대수 랭킹에는 11위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에 특히 아이폰의 판매가 더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고가 정책의 아이폰은 $200 규모의 단말기를 제공하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에 너무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인도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550의 아이폰 7, $250의 아이폰 SE의 구매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작년 아이폰 XS, XS Max, XR과 같은 제품들은 인도 상위 1% 부유층 외에는 고객층이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중저가 아이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SE2는 뉴 아이팟 터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네, 현재로서는 최소한 올해는 소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도의 통신망 인프라가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은 현재 5G를 가지고 미중 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4G망도 아직 제대로 깔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기가 나가는 날도 수두룩하죠. 팀 쿡도 이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애플 생태계로 더 많은 사람들, 더 새로운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SE2보다 뉴 아이팟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SE2는 출시가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봄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신의 기업 구글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애플이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애플 유저들은 기기는 애플을 사용하지만 구글 맵을 비롯해서 절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은 구글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이번 화해 사태를 보면서 어플리케이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구글이 전례 없는 픽셀 3a, 네스트 허브 맥스 등을 출시 예상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기기 사업으로 진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애플은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구글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수하고 좋은 제품들이 저렴하고 또 다양하게 출시되는 올해의 기업 키워드는 단연 중저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